양악수술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워딩에서 오는 무서움, 위험 부담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되나? 정말 수술밖에 못하는 교정이라고 했는데 어쩌지? 나는 이거를 평생 안고 가기에는 참 마음이 쉽지 않다. 10년 넘게 이 업을 해오면서 양악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분들께는 안녕하세요. 압구정의 나이치과 홍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수술을 하러 상담받으러 가면 양악수술 전이나 후에 치아 교정은 필수다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그 이유와 양악수술 후와 전에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릴게요. 보통은 양악수술을 고민한다 혹은 치아 교정으로 가능하다 이런 보더라인이 턱 길이의 차이에 꽤 있어요. 치아 교정으로 성인이 된 사람들의 턱을 길이를 잘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심한 비대칭이거나 아래턱 하관이 많이 자라서 이렇게 주걱턱일 때 제가 교정으로 조금 옮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교합일 때는 우리한테도 이 정도는 수술 케이스입니다 하고 권유 드릴 때가 있어요. 이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 윗니가 아랫니랑 반대로 물리는 것에 더불어서 위는 많이 작고 결손까지 있는 케이스였어요. 결손이라 함은 치아가 몇 개가 없는 거거든요. 치아 몇 개 없는 것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고 수술을 하면서 위는 조금 넓히고 아래는 당기는 겁니다. 당기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는 안쪽으로 조금 당기는 거고요. 위는 사실은 앞으로 살짝 당긴 건데 표가 많이 나지 않게 앞으로. 우리가 처음 만나면 아래 턱이 옆으로 비끌려 있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수술로 먼저 치아의 길이를 어쩔 수 없이 잘라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위는 치아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위가 앞궁이 좁으면서 V 쉐입이에요. 그걸 동글동글하게 앞으로 빼고 여기 보면 원래 없는 외소치와 원래 없는 유치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 치아들을 해결해 줍니다. 자세히 보면 치아 형태를 도자기 같은 걸로 살짝 씌운 것도 볼 수 있어요. 외소치였는데 여기 살짝 씌웠죠. 치아와 뼈를 같이 해결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물론 양악수술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뼈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이니까 그래도 한 2달 정도는 보게 됩니다. 2달 동안 적응 기간과 그리고 수술 자체의 위험 부담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은 아닌 게 어떤 친구들한테나 고민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라면서 나는 이거를 평생 안고 가기에는 참 마음이 쉽지 않다. 교정으로 물론 해결이 가능한 정도가 범위가 커졌고 비포 애프터의 변화 폭도 커졌어요. 하지만 수술로밖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양악수술을 동반해야 교합을 맞추기 훨씬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던 케이스였고 그러면서도 수술만 하면 안 되나요? 교정을 꼭 해야 되나요? 저는 치아는 예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뼈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래턱 뼈를 안으로 당겼기 때문에 아래턱 뼈를 안으로 당긴 만큼 교합이 완전하게 뜨게 됩니다. 씹히는 자리가 전부 다 바뀌어서 와요. 수술 후에. 사실은 수술 전에도 교정을 하고 수술 후에도 교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본인이 꼭 필요한 상황 때문에 무조건 수술 전에는 교정을 할 수가 없다. 수술 후에만 교합 안정화를 시켜달라 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술 전 교정, 술 후 교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술 전, 술 후 교정이 둘 다 필수라고 교정과에서는 말을 해요. 그런데 술 전 교정은 환자분들의 니즈에 따라 많이들 생략하시는 분들이 있는 추세예요. 엄청나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현교정, 수술 후 교정을 다 하면 총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환자분들의 그런 선택이 왜 그런지는 이해해드리고 있어요. 선교정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걸리거든요. 후 교정은 무조건 빼놓을 수가 없고 선교정에서 뭘 하는 거냐면 보상성 교합이라고 해서 보통 거꾸로 물리거나 비대칭으로 밀리거나 치아가 어떻게든 조금은 물려주기 위해서 치아가 서로서로 조금 물려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있는 치아를 세우고 나서 수술하시는 원장님한테 보내드리면 세웠을 때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술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수술을 누운 채로 하면 뼈를 밀 수 있는 수술적인 각도가 좀 변합니다. 그래서 선교정이 원래는 더 중요하다. 수술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진단하실 때 요즘은 뭐 선수술 하셔도 교정과 원장님들이 다 맞춰주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어느 정도는 맞춰드리고 있고요.
환자의 뼈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반대로 물렸더라도 뼈가 너무 길지 않다, 치아 길이의 반대를 해결해 주면 되겠다 하는 경우는 양악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이 정도 주걱턱의 느낌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주걱턱도 아래가 윗니를 거꾸로 덮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약간 느낌이 아랫입술과 윗입술에 부조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웃었을 때 훨씬 좀 밝아진 느낌을 양악수술 안에도 받을 수 있고요. 환자분이 뼈가 길지 않죠. 뼈를 엄청 크게 잘라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뼈가 완전히 길지만 않다면 교정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양악 수술을 안 한 케이스들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어딜 가도 양악 수술만 해야 돼요 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면 수술적인 고려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산, 이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환자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양악 수술이라는 워딩에서 오는 무서움, 그리고 위험 부담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되나? 정말 수술밖에 못하는 교정이라고 했는데 어쩌지? 10년 넘게 이 업을 해오면서 양악 수술을 꼭 해야 되는 환자분들께는 그 선택이 옳은 것이었고 훨씬 밝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었다. 바꿀 수 없는 것의 제1원칙은 뼈의 길이에요. 뼈의 길이를 잘라내고 뼈의 길이를 뒤로 밀어서 교합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결국 수술과와 교정의 협진이 꼭 필요하고요. 수술을 고민하실 때 교정 때문에 그 시간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선수술 후교정이란 선택지도 요즘은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교정과 입장에서는 선교정, 후수술, 다시 교정으로 끝, 이게 원칙입니다. 이 말씀도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술적인 교정과 교정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이에 양악수술이라는 방해물 같은 선택지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되시라고 양악수술을 하신 케이스와 안 하셔도 될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내 얼굴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성형수술을 고민하시든 구강외과에서의 양악수술을 고민하시든 수술을 하실 때 교정으로 교합을 맞추는 게 마무리이고 치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꼭 교정과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압구정 유엔아이 치과 홍정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